한시연,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속궁합의 세계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강렬한 쾌감. 그러나 How often do you have sex? You know, technically speaking, zero would be nothing. 네가 이해해야 사람은 나야! 내가 납득하시니까 설명을 해보라고요. 이혼 사유의 1위로 속궁합이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집착하고 예민하게 써요. 원진이 껴서 하루에 3-4번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맞으면서 느끼고 때리면서 느끼고 못해줘. 남편분이 속궁합이 안 맞아서 자궁암으로 이어진 거죠. 남자 사주에 라든지 굉장히 많으면 발기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수희 한번 역대급 수위의 속궁합 토크. 무당들이 밝히는 속궁합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많은 남녀가 솔로 지옥, 나는 솔로를 외치면서 대놓고 짝짓기를 하는 이른바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속궁합입니다. 그럼 오늘 야한 이야기 실컷 해보는 건가? 제일 좋아하지. 제가 오늘 제대로 털어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보겠습니다.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1%고 남성의 43.1%가 반드시 결혼 전에 배우자의 궁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전보로 100명이 온다고 치면 많은 속궁합 문제가 꼭 숨어 있잖아요. 속궁합이 잘 맞으면 평생 잘 산다고 하잖아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연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속궁합이 결혼하고 나니까 안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자궁살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연애할 때 없었던 자궁살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생겼냐는 거야. 갑자기 그런 게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 애초에 결혼을 할 당시 속궁합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1위가 성격 차이, 2위가 경제 문제, 3위가 배우자의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 사유의 1위로 꼽는 건 속궁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온 상담자분들을 보면 20, 30대는 상대가 바람기가 많거나 너무 밝힌다는 이유로 애를 많이 쓰셨고, 진짜 속궁합 문제는 40대나 50대 중년의 분들이 사실 가장 많았어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60대나 70대 정도가 되면 사실 성욕이 많이도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여전히 죽지 않는 성욕을 보이면서 오히려 와이프분들이나 아내분들을 조금 더 괴롭히는 경향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륜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것도 나누어진다고 해요. 원래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잠자리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를 찾아왔던 80대 할아버지도 동시에 2명의 여자를 만나는 건데 그 연세에도 속궁합에 자신이 있으시더라고요. 대단해. 금전으로도 따르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도 좋대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거 많이 먹었어? 네. 그리고 아직까지 본인의 쓸만하다고 자랑하러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부보다는 애인 사이가 속궁합을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할 정도로 속궁합이 안 맞는지, 아니면 그냥저냥 참고 살 정도인지, 그것도 아니면 애인만 있으면 될 정도인지, 이미 게임은 끝난 거죠. 저는 결혼 안 한 박순무당인데 여성분들이 왜 그렇게 저한테 속궁합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담한 사례만 봐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속궁합에 훨씬 더 집착하고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속궁합이 안 맞아서 마음이 뜨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거나 벌써 옆구리에 다른 걸 끼고 있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본 결과 사주를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들이 성에 대하여 무딘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무당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40대가 되면서 그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이 없어졌어요. 다들 안 그러신가요? 나야 뭐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이 셋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욕구감이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러니까. 우리 윤도령 해주 선생님도 한 번씩 이렇게 아침이 되면 벌떡벌떡 생각이 안 나? 근데 벌떡벌떡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유, 아침 되면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안 해? 함부로 장기 가지 마라. 우리 또 해주 선생은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아침이 되면 뭐 아유,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러지는 않고요. 좀 멋진 사람이 있을 때만 좀 이렇게 힘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희망이 있어. 그런데 이 속궁합이 안 맞는 분들의 경우에 무속적인 원인이 또 있기도 합니다. 여자 사주에 우리가 뭐 백호살이 끼면 뭐 흔히들 말해서 뭐 남자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웬만한 남자로서 사실 만족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남자 사주에 상대방을 뭐 자극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굉장히 좀 안 좋은 살, 육해살이라든지 화충이 굉장히 많으면 그 남자는 또 어떤 여자랑 잠자리를 하더라도 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무속적인 원인도 분명하게 또 있을 수가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속궁합이 좋아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사주 일주에 홀로 외롭게 지낸다는 괴숙살, 과부살이 있으면 아무리 속궁합이 잘 맞아도 결국에는 독수공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본인의 사주에 저희가 말하는 살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속궁합이 안 맞아서 병까지 얻게 된 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내가 자궁암에 걸렸는데 그게 전부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부가 평소에 잠자리를 하는데 남편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좋은데 아내는 아프기만 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왜 통증만 느껴지면 사실 이게 이제 즐거움이 없으니까 네. 성감은 무뎌지고 하다 보니까 염증이 계속 유발되면서 나중에는 자궁암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암 수술을 해서 살아는 가는데 남편분이 관계를 안 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쾌락보다는 아픔이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하고 남자분들은 발기가 안 될 때도 있고 여자분들은 뭐 허공에 삽질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아니 장계도 안 갔는데 이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속궁합이 안 맞아서 배우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10살 이상 어린 여자들만 골라서 국제 결혼만 3번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볼품도 없어요. 정말 누가 보면 그런 거에 혹해서라든지 왜 남자의 멋이라든지 뭐가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되게 밝히시는 분이었었거든요. 잠자리만 하루에 3-4번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속궁합이라도 잘 맞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결국 다 도망가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차라리 비슷한 나이대로 배우자를 찾아보라 해도 말을 안 듣고 항상 어린 여자들만 찾고 그 여자들이 도망갈 때마다 저한테 와서 도망 못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정신 500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중국에 가가지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병강생 가보지 병강생. 그 자기 말은 그래요. 옥녀를 찾아야지 옥녀. 그러니까. 고춘자한테 가라 그래 내가 찾아줄게. 그리고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계를 하고 나서 개운함을 느끼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가즘 같은 어떤 성적 쾌락을 크게 느끼고 한 번으로는 아쉬워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또 하고 아침 동이 터도 멈추지를 않는다고 해요. 서로 센 살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속궁합이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허양살, 남자는 백호살이 괴강살처럼 센 살이 있으면 겉궁합은 안 좋아도 속궁합은 이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 들리나? 마찰이. 이게 왜 안 들리지? 잘 맞아도 이게 꼭 하는 이따가 내가 가르쳐 줄게. 뭘로 하는데 밤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 가정의 행운을 갖다 준 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채워준다잖아. 집에서 그게 해서 내 오늘 어쩌게 내 우리 마누라를 만족시켰어. 나는 오늘 나가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 주먹을 쥐고 나가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어깨가 쳐져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원진이 껴서 안 좋은 궁합을 이기는 것도 바로 속궁합입니다. 남편에게 매일같이 가정폭력을 당하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남편 산소에 가서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울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맞고 살았어도 속궁합 하나만큼은 너무 좋아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도 이름난 폭력을 띄웠던 분이라 야 너는 이제 살만하다, 너는 진짜 좋겠다, 이제 폈다 이랬는데 앉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그거를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진짜. 맞으면서. 그러니까 속궁합까지 안 맞으면 그 맞고 살았겠어요. 도망갔겠지. 그리고 저는 궁합을 볼 때 일주와 시주 사이에 저만의 비밀의 기둥이 비주를 통해 성격을 확인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만 해도 산에서 하는 거랑 3명에서 하는 거랑 오줌 싸면서 하는 거, 남편 앞에서 혼자 하는 거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성격을 보면 상대의 독특한 취향을 잘 받아줄 수 있는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한한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는 남편이랑 잠자리를 할 때 남편이 그렇게 허리띠로 때린대. 그런데 맞으면서도 즐기는 거야, 그거를. 때리는 그 쾌감을. 그 집은 두뇌가 때리는 놈은 때리면서 느끼고 맞아가면서. 맞는 에피네는 맞으면서 느끼고 그래갖고 그 집은 못 헤어져. 내가 걔보고 하는 말이 너들 둘이는 하늘이 내리는 인연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지금도 잘 살아. 산부인과를 가도 날짜까지는 잡아줄 수 있어도 속궁합까지는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바로 0으로 때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성욕이 많은지 색정이 강한 사람들은 느낌으로도 많이 오고 여자만을 또 밝히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무당 중에는 상담자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의 벗은 몸이 스킨이 돼서 성기의 모양 등이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말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좀 그래요. 이런 능력을 양명도사 할아버지가 주시는데 성기의 모양부터 뭐 지루인지 조루인지 변태 성향인지까지 알 수 있었어요. 여자분은 이제 위로 갔는지 밑으로 갔는지 중간에 제대로 있는지 깊이가 깊은지 넓은지 이제 그런 게 다 보입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양복을 맞출 때 왼쪽으로 모실까요? 오른쪽으로 모실까요? 한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왼쪽으로 굽었는지 오른쪽으로 굽었는지 바로 올라섰는지 아니면 밑으로 뻗었는지 위로 뻗었는지 그런 것으로 이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제 남자 쪽에 이제 성기의 모양이 이제 앞에 기두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이 여자의 성기와 이 남자의 그 성기의 모양이 제대로 맞아들을 갈 건지 그게 저는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제 몸이 막 달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이런 거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냐, 미쳐 죽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맞더라고요. 이제 되게 민망해 하시지만 그쵸. 또 한편으로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런 것까지 나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것만큼 속궁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의 새끼를 알아채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무당 보다가 더 정확하게 알아맞추더라고요. 네. 윤도령도 그 능력이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이때요. 야, 우리 스이 한번 봐보세요. 한 봐줘. 한 봐줘.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상대방이 나와 속궁합이 잘 맞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제 말을 듣고 잘 관찰해 보세요. 여자라면 남자의 손가락을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은 성기의 모양하고 비슷하고 두께도 비슷합니다. 네. 검지손가락은 성기의 길이와 비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남자라면 여자의 입과 귀를 보세요. 입은 성기의 모양과 닮았고 귀는 성기의 깊이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시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엄지, 검지 저도 그걸 보거든요. 딱 보면은 그걸 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 모양 입 모양 같은 거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보고 느끼고 해요. 에휴 가늘고 기네.
저보고도 피부가 까마니까 되게 밝히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밝히죠. 난 주체를 못해. 내가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아니 근데 저기 혜주 선생님은 안 밝히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밝히게 생긴 사람은 눈빛도 틀려요. 눈빛이 촉촉하고 그래? 뭔가 이거 눈약을 좀 넣어야 되겠어. 뭔가 싹 사람을 빨려들이게 하는 느낌, 매혹. 예, 그 매혹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보조개 있는 사람, 이게 싹 이렇게 빨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보조개는 사람. 난 여기 있는데. 그거는 애교 보조개고 입 옆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특히나 성적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무당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맞춰야 할 속궁합을 사실 뭐 비방이나 구수로 해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서로 만족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 뭐 영적 의식을 신나게 했다 그래서 무작정 상대방의 속궁합이 나랑 맞을 거다라는 것도 사실 미지수고 그런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간혹 여우의 성기나 꼬리를 속옷 안에 지니고 다니는 비방을 알려준다는 무당도 있다는데 그런 비방으로 과연 속궁합이 좋아질까 의문이 들어요. 다만 부부 사이가 나쁘다면 조상 합의 의식을 해서 감정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서로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끌리게 되고 결국 속궁합까지 좋은 느낌과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속궁합이 좋고 나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조건 속궁합이 좋다라고 또 착각을 하거나 안 좋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집안에 결혼을 하지 못한 청춘회관 혹은 조상 영가가 있거나 살아생전에 이런 색정이나 욕정을 제대로 풀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밝혀서 또 그런 영가의 혼신이 있다면 빙의로 인해서 생겨난 내 욕정, 욕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절대 속궁합만으로만 착각을 하시거나 오인을 하시면 안 된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녀만이 아니라 동성끼리 연애를 해도 나름 다른 방식으로 잠자리를 즐기잖아요. 그런데 여자들끼리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없잖아. 요즘에는 있어요. 요즘에는 있어요. 그런 걸 저기 가면 샵에 가면 다 있대요. 그걸로 궁합을 볼 수 있나? 볼 수 없지. 그거는 궁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속궁합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쾌감. 그렇죠. 쾌감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동성끼리 쾌감이 맞으면 맞아요. 그걸 또 속궁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사이즈 분별로 맞추면 되지. 그런데 사주 관상 기운에 비례해서 우리가 점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동성 간에도 속궁합을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동성이어도 각자의 어떤 위치나 포지션이라는 게 또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그 포지션을 보면은 깔리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 뭐 보면은 뭐 음기로 친다든지 양기로 친다든지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도 분명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도 동성연애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서로가 만났을 때 성격이 잘 맞고 해가 되고 득이 되는지 인간적인 궁합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집에 가면 또 내 가족보다 나를 더 반겨주는 게 또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당 선생님들께 반려동물과의 어떤 자기와의 궁합을 또 묻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사실 동물과의 궁합은 저희가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스개로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사주라고 하고 앞으로 살아갈 과정을 팔자라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한다는데 동물들은 팔자는 있어도 저는 사주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혼백, 혼신과 동물의 혼신, 혼백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동물과 사람의 사주와 궁합을 같이 보는 건 어렵죠. 근데 이렇게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이 반려동물이 들어와서 재수가 없을 건가? 그렇죠. 그런 이제 거는 뭐 있죠. 이 운이 달라질라나? 그렇죠. 이 동물을 키워서 내게 문제는 없을라나? 네, 그런 건 이런 걸 많습니다. 궁합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업 궁합에 이렇게 직원과 사장과의 궁합을 보듯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잠자리 이런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사업에 이득이 될라나?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들어와서 집안이 괜찮을라나? 맞아요. 이런 부정이 궁합을 있는 이런 궁합을 물어보는 경우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는 배우자보다 반려동물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무당일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제 제자 중에서도 항상 남편보다 반려견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을 이 개보다 서열이 밑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제자의 곁에 오지를 못하고 각방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당은 가정 성불이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신명이 반려견하고 합의 준 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신명이 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마다 나한테 잘 맞는 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띠가 있고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자기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정도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뭐 말이나 소, 용 이런 것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에 소를 키울 수는 없고 말을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요즘에는 뭐 말 그림이라든지 뭐 황금말, 뭐 황금소, 맞아. 신축년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주위에 둠으로써 나한테 상징적인 의미를 더 극대화시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도화살이 강하셨던 분들은 또 옛 어르신분께서 하신 말이 금붕어를 또 키우라는 말이 있었어요. 금붕어가 뿜뻑 이게 좀 심하다 보니까 내 안 좋은 도화가 센 사람들이 구설입설들이 세다 그래가지고 금붕어의 입모양을 통해서 내뱉고 들어오고 내뱉고 들어오면서 입설, 구설, 기설 이런 거 줄여가라고. 그래서 금붕어를 키우라는 말도 있었고 또 반대로 집안에 우환관이나 질병이 또 센 사람들은 또 새를 갖다가 키우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새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안 좋은 우환이나 질병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날려버린다는 의미, 또 새가 짹짹짹짹 되면서 금붕어랑 같은 맥락의 그런 좋은 의미를 또 갖고 온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속궁합에 애태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귀신과의 하룻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다.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욕망. 우리 헤어져요. 도저히 못 참아 헤어지자 헤어져. 그래. 만나는 사람 있어? 귀신이 사람의 성감대를 건드릴 때 귀접을 즐기게 되는 거죠. 남편이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치가 떨리고 걸으면서 성감을 느끼는 그곳을 계속 누군가가 핥는 느낌. 걔랑 하니까 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 베란다만 나가가지고 꼭 거기서 성범죄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근친상간까지 10대 아들이 10대 남자아이가 귀접을 이런 놈은 뭐 할머니가 귀접을 겪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귀접을 안 하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 몸을 기억하는 걱정하지 마라. 한번 먹겠다. 맞아 그럴 때 있어요. 나 사랑하지? 다음 주 위험한 귀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